계리직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컴퓨터 일반의 임성혜입니다. 자, 여러분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존의 기출 유형이 그리고 기출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신다면 훨씬 더 학습 계획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에 바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기출 경향이 어떠한지를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 학습 계획에 잘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경향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영역을 좀 나누어 보시면 이렇게 우리 전공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파트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8개 파트에서 문제들은 문항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골고루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파트들을 나누어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 섞여서 나오긴 하는데요. 학습을 하실 때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학습을 해 주셔야 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나누어서 좀 학습을 해 주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 경향은 또 어떤 부분에서 또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느냐. 파트별로 몇 개 문항이 나왔느냐. 그 다음에 파트별로 또 어느 부분에 대한 게 중점적으로 많이 나왔느냐. 이거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통계치를 좀 만들었어요. 예, 그걸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08년부터 14년까지 경년제로 이제 시행이 되는 이 시점에 보시면 사실상 전체 8개 파트에서 골고루 전반적으로 분포돼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어느 연도는 어느 파트가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는 치우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보시라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때때로 2010년도 소프트 공학 파트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했더라. 그런데 아주 때때로 정말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죠. 예,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많이 집중해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파트 상관없이 모두 다 대비는 해 주셔야겠다라는 거. 자, 경년제로 시행됐던 이 4회 기간 동안에 역시 골고루 출제된 거 확인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꾸준히 한 문제씩 등장을 했다라는 거 확인이 또 되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또 4회가 또 더 진행이 됐는데 이때 보시면 약간 특이한 게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보통의 경우는 경년제로 시행이 됐었는데 요때만 연이어서 2018년도도 수행이 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도 이제 시행이 됐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또 2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됐지만요. 자, 어쨌거나 이 또 4회 동안에 가장 이제 최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또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초창기보다는. 이때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게 소프트웨어 공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항수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구나.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앞서서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이게 조금 더 증가를 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오다가 18년도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또 19년도, 21년도 같은 경우는 2개 문항씩이나 등장할 정도로 또 이렇게 문항수가 또 늘어나는 이런 경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전체 파트에서 나오지 않는 영역은 사실 거의 없더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고 또 그다음에 최근으로 넘어오면서 출제 경향에서 맡기고 있는 부분의 포인트는 소프트웨어 공학에 해당하는 파트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좀 더 늘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 대한 게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16년, 18년, 19년도 같은 경우 자바 소스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등장을 했더라. 기존에는 우리 C 언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C 언어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건 기본으로 하나씩 등장을 했었거든요. 원래도. 처음부터. 그런데 자바 소스 코드 파악을 하는 거는 게리직 컴일반에서는 등장을 안 했었는데 16년도부터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자바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문제도
한 문제 나왔지만 C 언어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거는 또 2개나 등장할 정도로 소스 코드 파악에 해당하는 게 또 집중되는 그런 해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코 이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또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의 경우 소프트웨어 공학 파트 이 부분 문제 출제 개수가 훨씬 더 앞서 비교했을 때 훨씬이에요. 정말 6개, 5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20개 문항 중에 그 정도면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예, 집중적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으로 올수록 소프트웨어 공학 파트의 문항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문항수가 많지 않더라도 조금 심도 있는 문제 예, 이런 것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해당하는 것은 중점도를 좀 높여서 학습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 잘 잡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모든 시험 범위에서 2008년부터 21년까지 예, 전체 8번의 시험을 보는 이 기간 동안 자주 출제가 또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제가 출제되는 내용의 기본 타이틀을 좀 적어놨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 자체도 무슨 말인가 모르는 말, 그쵸? 의미를 모르겠는 말 이렇게 보여지실 텐데 그거는요. 지금 그거를 뭐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학습을 하시면서 아 이게 어떤 의미에 해당하는 거더라라는 건 알게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는 과정 중에 지금 제가 이렇게 통계치를 내놓은 부분을 좀 학습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참고를 하셔야 되느냐? 중점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더 높여달라.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중점, 우리가 그렇잖아요.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로 하지 마시고 중점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심도 학습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범주에 해당할 수 있다. 왜? 지금까지 보셨을 때 3번 이상 여러 번 자주 출제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억장치와 관련되는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기억장치, 우리 사람의 이제 기억하는 능력과 같은 그런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랬을 때 그 기억장치 관련되는 거는요. 최근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 기억장치 부분과 관련되는 문제만 3문항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때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매번 거의 골고루 한 문제씩 그리고 여기는 또 2문제나 등장을 하는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평이하게 이 파트는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이 스스로 처음 학습하시면서 일일이 다 여러분 스스로 파악하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내용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서 기억장치에 해당하는 부분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좀 더 중점도를 높여주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학습의 포인트를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통계치 자료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조금 줄여도 많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조금 내용이 많죠? 뭐 기억장치에 해당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안, 위협, 공격, 수법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오고요. 거기다가 뭐 네트워크 기술 용어와 관련되는 거, 특히 이제 네트워크 기술 용어 관련되는 이 부분도 신기술 용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또 학습 대비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소프트웨어 공학 파트에 해당하는 거 문항수가 많아지는 것도 있지만 심도 있는 내용까지 요구하는 게 있더라. 그게 이제 사실 요 부분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객체 지향 기술, UML 뭐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요. 해당 부분의 문항이 사실상 여기는 2개 하나하나 이게 같은 연도 기준으로 보셨을 때 객체 지향이나 UML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조건 다 나왔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 집중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 형태로 가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더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그거에 맞춰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 물론 이제 제가 또 수업을 하면서 강조를 또 해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런 거를 좀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고 C 언어 소스 코드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매번 한 문항씩 이제 문제가 뭐 계속 나왔어요.
심지어는 2019년도는 소스 코드, 씌워놓은 소스 코드 파악이 2개나 등장을 할 정도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파트.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 제가 2016년부터 소스 코드 파악하는 거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역시나 한 문제씩 계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향 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형태를 여러분에게 2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게 무슨 의미지 이거를 파악하시는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다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절대로 이렇게 문제가 어렵다고요? 나는 이거는 도저히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시험이구나 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런 정도도 나올 수 있으니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런 측면에 해당하는 거 할 수만 있다면 대비를 해놓자.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명시해 놓은 것처럼 고난도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시험장에 가보시면 모든 문제가 좀 대부분 시험이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쉬운 문제부터 중간 수준 그리고 고난도 문제까지 이렇게 조금 섞여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지금 이 고난도 문제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문제 자체를 파악하시는 거 소스 코드잖아요. 씌워놓은 소스 코드 파악하는 건데 이거를 소스 코드를 파악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쭉 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소스 코드가 지금 이렇게 엄청 길죠. 예. 근데 이제 긴 게 문제가 아니라 길더라도 내용 자체가 간단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길기도 길지만 구문에 대한 게 사실 우리가 C언어 배우시면서 배우시는 구문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약간 함정까지 만들어 놔서 보시면 문제상에서 3214에 해당하는 걸 입력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만 딱 보면 데이터 값 3214를 입력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에 함정이 있느냐 소스 코드를 파악을 해보다 보면 앞쪽에 있는 3은 데이터 값 3이 아니구나 개수적인 3을 의미하는 거구나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는 214에 해당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구분이 되면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부터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전체가 다 엉켜버리는 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먹고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못 찾고 이런 형태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대비를 하시면 이렇게 조금 고난도, 난이도가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하시다 보면 뭐 기본 학습을 하시기에도 사실 버거우니까 대비가 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비를 하셔서 고난도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사실 여러분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부분에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렵지만요, 처음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 형태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시험장 가면 이제 모든 게 머릿속에 하얗게 변하는 시점에 이런 문제를 보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당황스럽다 보면 또 알고 있는 문제를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출발을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기출문제는요. 자주 안 나오는 문제예요. 자주 안 나온다는 거는 지금까지 전체를 파악을 하더라도 딱 그 해에만 출제가 됐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비슷한 영역에서도 나온 적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문제은행식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유사한 범위, 영역 안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범위가 뭐 아무리 방대를 해도 굉장히 범위가 방대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범위라는 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수험생들이 이날 굉장히 당황했겠죠. 여기 보시면 제로원 배낭 알고리즘. 여러분 뭐 당연히 여러분도 지금도 생소하신데 여러분 지금은 가지시는 그 느낌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대비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시험장에 딱 가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감정 그대로 제로원 배낭 알고리즘. 난 태어나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이거예요. 그다음 여기 보니까 뭐 다항시간 이런 표현도 있고 거기다가 뭐 NP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수험생들이 현장에서 그 느낌을 가졌던 문제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것처럼. 근데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문제 그때만 딱 등장했고
다시는 나온 적이 없죠. 비슷한 범위도 나온 적이 없죠. 이런 문제. 예. 근데 이런 문제가요, 아쉽게도 매 시험 때마다 안 나오면 좋은데 매 시험 때마다 지금까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한두 문제 범위 안에서는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오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그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를 보면서 당황하지 말자라는 거. 예,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버릴 문제는 일단 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끌어모으는 거예요.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 이 문제도 기역본에 설명되고 있는 이 문장, 여러분은 뭐 지금 처음 학습하시면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문장에 해당하는 거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 나 너무 잘 아는 건데, 예, 이거 다 학습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지 이제 이 밑에 니은 디귿에서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나왔네? 뭐 이렇게 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해당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문제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는 범위를 좀 끌어당겨서 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정도에서, 근데 절대 당황하지 말자,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여드렸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이런 형태가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학습하신 기본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 나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가외적으로 이런 문제들도 나온다라는 거, 일단은 참고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시험 나왔던 부분에 대한 걸 좀 파악을 해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각 분야별로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특징에 대한 걸 구분하는 문제. 이거는 사실 꼭 계리직에 해당하는 혹은 컴퓨터 일반 이것뿐만 아니죠. 모든 시험에 대한 문제 형태의 기본은 특정 부분의 용어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특징에 대한 거 알고 있는지, 이거 비교하는 문제. 이거 기본이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도록 하는 문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본 이론에 해당하는,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론에 해당하는 학습 절대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시간이 너무 이제 촉박한 경우이다 보면 이론 볼 시간이 없으니 나 문제만 열심히 풀어봐야겠다. 물론 그거는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그러나 이론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으로 단기간에 학습을 시도를 하시다 보면 현장에 가셨을 때 기본적인 이론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 학습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특정 부분의 용어나 용어의 개념이나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문제들을 오히려 놓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문제 조금 풀어서 여러분이 이제 대비를 하실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심이 되는 이론에 대한 학습을 탄탄히 해 놓는 거, 이거부터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이제 여러분이 인식하시고요. 자, 그리고 계산과 관련되는 문제, 이거 여러분이 이제 학습하시는 중간중간에 보시면 계산 관련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자, 계산 관련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처음에 하실 수 있습니까? 나 수포자인데, 우리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인데 계산 문제 내가 과연 풀 수 있을까? 자, 이때 수포자의 수학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수학 시간에 수학 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리 적용하는 정말 복잡한 수학식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사실 너무 어려워했던 부분인 거고, 여기에서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있죠. 요거 하실 수 있으시면 배우신 대로 계산법 적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수학을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을 얼만큼 여기에서 잘 하셔서 계산 연습을 스스로 많이 해봤느냐, 이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수학 능력이 어떻다라는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코드에 대한 해석 필요하다 그랬죠? C 언어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바 언어에 해당하는 것까지. 물론 최근 기준으로 보셨을 때 21년도는 C 언어 소스 코드 하나만 정확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자바 소스 코드 열심히 학습하셨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점에 해당 분야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거 예측하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C 언어뿐만 아니라 자바 언어, 소스 코드 파악하시는 부분까지 결코 쉽지 않겠죠. 프로그래밍 언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외계어 같은 컴퓨터 일반인데 프로그램 언어 소스 코드를 보면 더 외계어 같은 그런 형태가 좀 나한테 좀 다가오는 그런 형태로 다가오는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이거는 전공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아니고요. 여러분께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은 전공자니까 이거 아시죠? 하면서 넘어가는 강의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비전공이어도 혹은 전공자여서도 내가 전공자였지만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거나 혹은 해당 부분에 대한 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아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반복적이고 또 일정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 거.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필요하겠죠. 예, 어렵지만 소스 코드 해석하는 거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학습 중심에 또 놔두셔야겠고. 자,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가 통신과 네트워크 빠질 수 없는 사회죠. 예, 그러다 보니까 통신과 관련되는 용어들, 기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되는 용어들, 이 부분이 또 중점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요. 통신과 더불어 같이 가는 게 뭡니까? 보안. 보안과 더불어 또 가진 게 뭐예요? 그렇죠. 그거를 또 저해하는 보안 위협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예, 이런 현대 사회와 같이 흘러가는 문제 형태거든요. 예, 이것도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우리 현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 기술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빠질 수 없는 또 출제 분야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 부분 제가 강조해드렸잖아요. 앞에서 객체 지향 기술, 그 다음에 개발법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를 혹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법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도 그 범위가 사실 많이 넓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극히 기본적인 개념, 이것만 알면 됐던 초창기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 범위가 굉장히 폭넓어졌다. 그래서 폭넓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계속해서 또 한번 봐보시면요. 엑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식에 해당하는 형태, 함수식의 형태 기본이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책만 보시고 책에 뭐 함수식이나 의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외우시는 방법으로 절대로 학습을 하시는 그거는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절대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엑셀을 켜놓고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직접 여러분이 수식 입력하시고 함수식 입력하셔서 그 결과도 확인하시면서 해당 수식과 함수식에 대한 이해를 머릿속에 깊이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시면요. 정말 약간의 시간만 지나도 단순 암기로 진행을 하시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 그거는 효과가 없는 학습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예, 반드시 이것도 시간 투자하셔서 다른 거와는 달리 다른 거는 특별히 이제 컴퓨터를 직접을 해보시는 이런 형태가 아니어도 되지만 엑셀만큼은 예, 수식, 함수식을 반드시 직접 여러분이 기록해서 결과를 산출해 놓은 방식으로 학습을 해서 효과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거 유념해 두시고요. 자, 8개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는 반면 학습 범위 외에 2문제 정도, 보통 평균치가 2문제 정도 돼요. 매번. 2문제 정도가 좀 외적인 문제에 대한 게 등장을 하니까 우리 뭐 하지 말자? 당황하지 말자. 예,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도 그 문제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자. 일단은. 네, 그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싶고요. 자, 당연히 빈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학습의 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나왔던 것만 학습하지 말고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영역을 좀 넓혀서 심도 있게 학습을 해주시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출제 경향 어느 파트에서 몇 개 문제가 몇 년도에 나왔다라는 통계치를 앞서서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조금 더 매진해야 되는 파트다라는 거, 그거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문항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 문항이 길게 기술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당혹스럽냐? 시간에 대한 게 부족하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처음에 좀 기본 학습 하실 때는 그냥 시간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제 좀 진행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가 학습량이 쌓이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셨을 때요.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문제 푸는 연습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시험 날짜와 임박해질 시간이 되었을 때, 뭐 몇 달 전 이렇게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시점이 되었을 때는 정말 타이머를 좀 갖다 놓고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몇 분이 걸렸나 이거 체크해 보시는 거, 문제의 정답을 맞추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시간 범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정답을 못 찾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 문제들을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정말 시간 안배도 중요하고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급하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시간 안배 잘 하셔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문제지만 루즈하게 길게 푼다? 시험장에서 정답은 내가 집에서 혼자 풀 때는 정답은 맞췄으니까 너무 뿌듯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 배정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필요합니다. 이거 당연히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씩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풀 때도요. 여러분이 또 비슷한 문제를 풀 때도요. 처음에 풀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 유사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시간이 점점 줄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느끼실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시는 거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요. 계리직 기출문제 파악하시는 거 당연한 얘기죠. 계리직 기출문제. 때때로 기출 범위 안에 없는 게 등장을 하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범위 외의 문제가 등장을 하더라. 이런 부분. 예, 이것 때문에 기출 문제를 굳이 볼 필요 있느냐?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정 범위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일반이 얼마나 그 영역과 범위가 넓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그 범위 중에 그래도 이 정도 범위로 형성을 해놓은 거거든요. 가외적인 거는 뭐 출제자의 어떤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자가 그렇게 좀 의도해서 내는 그런 형태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은 당연히 기출 범위다라는 거죠. 자, 이때 관과해서는 안 되는 게 타직열의 컴퓨터 일반 기출 문제까지도 같이 학습 범위로 넣어주셔라. 계리직뿐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학습 계획에 잘 좀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게 될 때 강의 형태는요. 기본적으로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부분에서도 조금 이해도가 쉬운 이런 부분부터 출발을 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잘 기름칠을 해놓고 학습에 어떤 내가 능력이 조금 쌓이는, 지식의 능력이 좀 쌓이는 이런 형태가 되면 심화 이론 쪽으로 넘어가서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학습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누어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타직열의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강의상에서도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 학습을 하셨다면 문제 푸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만 푼다 혹은 이론 학습만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둘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기부터 다져놓으시고 이론 학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를 반복적으로 최대한 다양한 문제를 접하시고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요. 계리직 기출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직열 기출까지 모두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풀면서 당연히 폭넓은 대비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을 하실 때는요. 처음 1회독이 중요하거든요. 처음 1회독을 하실 때 기본 이론서 그리고 심화 이론서 둘 다 마찬가지신데 기본 이론서와 심화 이론서 처음 1회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라? 속독을 해라. 정독을 하지 말고 속독을 해라. 그 말은 뭐냐? 뭐 배속을 높여서 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되 이걸 말하는 거죠. 중간중간 모르는 게 있었을 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그냥 쭉 진행되는, 저는 흐름에 따라 이제 강의를 계속 쭉 진행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자, 이때 반복 학습을 그 순간 여러분이 플레이를 멈춤하시고 다시 되돌려서 다시 재생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교재상에 표시만 해라. 뭐 할 때는 1회독 할 때는 1회독 할 때만큼은 이거 제가 꼭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잘 모르지만 내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 학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도 모르고 두 번째도 모르는데 거기서 계속 멈춰 있어요. 넘어가진 않고 더 힘들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근데 그거는 기본 이론서 학습하실 때도 그렇고요. 심화 이론서 학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회독만큼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회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내가 교재상에 표시를 해둔 부분을 반복 학습하셔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부분을 반복 재생 학습.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 점이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재생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때도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반복해서 최소한 내가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저히 혼자서 이 내용만으로는 내가 이해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막 10번, 20번 이렇게 돌려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뭐 이용하시면 돼요? 질문 게시판. 그러니까 질문 게시판이 여러 개 중에요. 저한테 질문하는 게시판이 있어요. 예, 교수님께 질문하는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그곳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거에 포인트에 맞춰서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쉽도록 다시 풀어서 지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제가 풀어서 이제 설명을 좀 잘 올려드릴 거니까 학습의 도움을 그렇게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 혼자서 너무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그것 또한 힘들거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질문 게시판 잘 좀 활용하셔서 저랑 소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론 학습이 끝나시고 나면 당연히 문제집 풀어야겠죠? 기출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예상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풀어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타직열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것까지 포함한 문제들, 그 다음에 동형 예상 문제 이런 것까지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해 나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문제는 봤더니 우리 이론 학습에서 안 배운 건데요. 문제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거는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일부러. 이론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반드시 가야 되는 정말 이거는 뼈대.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등뼈, 백본에 해당하는 이런 개념. 중심이 되는 거 이거는 이론에서 무조건 충분히 알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기출 범위이긴 하지만요. 이거는 간간이 나오는 범위이기도 하고 혹은 타직열에 있는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계리직에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유사한 게 나올 수 있으니 대비를 좀 합시다 라는 정도 의미가 되는 것들은요. 기본 이론에서는 제시를 안 해드렸지만 제가 의도한 건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인 학습을 거기서 또 하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본 이론에 안 배운 건데 왜 이게 문제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기본 이론에서요. 문제에 나왔던 거 다 알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2배, 3배 더 늘어나요. 충분히 더 늘어나요.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는 시간도 늘어나지만 하시다가 지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 무조건 이론 가야 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가자? 그렇죠. 문제를 통해서 또 추가 학습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자주 물어오시는 질문에 대한 거 2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심화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나눠져 있는데 심화이론 이거 학습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이론, 심화이론 나눠놓은 거는요. 이거 선택적으로 기본만 해? 아니면 난 심화 있는 것까지 갈까? 선택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모든 이론 내용이지만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계속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학습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도를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시험을 보실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범위 안에 모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론서 내용 보시면 2가지 내용이 교재상에 겹치는 부분에 대한 게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 없어요. 물론 타이틀이 똑같더라도요. 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건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에 해당하는 거지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심화 이론에 대한 거 선택 여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절대 선택 아니다 필수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래전부터 좀 출발을 하셨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셨거나 뭐 이렇게 이제 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요즘 강의에 맞춰서 나 예전 교재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예전 교재 사용해도 되느냐? 예, 사용해도 됩니다. 예,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기본 이론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예, 그대로입니다. 다만 최근에 시험을 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시험 본 거 혹은 빈출이 되는 거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일부지만 아주 일부지만 어쨌거나 일부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에 대한 거는 당연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 추가적인 자료 또 제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학습 범위 안에만 그대로 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예, 그렇게 또 참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구성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서도 좀 구분이 되신 것처럼 이렇게 기본 이론서에 해당하는 거 한 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당연히 학습은. 그리고 나면 심화 이론서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이제 학습이 되셨다. 자, 회독서에 대한 거는 개인차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충분히 되셨다라고 하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어느 정도 학습의 이해도 정도는 여러분이 좀 정하셔야겠죠. 그죠? 그러고 나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제집. 기출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예상 문제집에 해당하는 거 두 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계리식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직렬의 컴퓨터 일반에 포함된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범위 그리고 계리식 범주 안에서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들 그런 것들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문제집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도 비슷한 그 범위에서의 예상 문제 형태로 출제한 것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최신 기출에 해당하는 거는 또 해당 범위에 포함을 또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학습 범위로 넣어주시고 학습의 진행 순서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그리고 문제집의 경우는 기출을 먼저 할 거냐, 예상을 먼저 할 거냐, 뭐 그거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만 일단 심화 이론까지는 모두 다 마치신 다음에 기출 문제를 먼저 하시든 예상 문제를 먼저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는 기출 문제집을 일단 먼저 접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집으로 접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러분이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기출 경량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통계치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학습 계획에 참조하시도록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합격이죠? 예, 목표로 하시는 합격 반드시 되시고 그리고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그날, 예,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좀 달려봤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 옆에는 저도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힘내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